솔직히 오늘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는데 여긴 무슨 일로 오셨죠? 영화 보러 왔습니다. 영화 보러 왔습니다. 교마회에서 자선 상영회를 주최한다고 해서 어떤가 보고 싶어서요. 근데 와서 보니까 회원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윤주혁 씨는 자선 활동에 열정적이신데다가 교마회의 주요 후원자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진작 말씀하시지. 마침 남은 티켓이 있거든요. 위치도 괜찮고. 맞을 텐데요? 3명. 맞잖아요. 윤 선생님, 제 스포츠카 정말로 고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 가서 인사라도 하죠. 어쩌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요. 윤 선생님, 이런 거 수리 잘 못하죠? 무슨 소리? 그래, 그게 무슨 소리야? 자원봉사자 오빠가 윤 선생님은 우리 나이 때부터 스포츠카를 엄청 많이 봐와서 수리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단 말이야. 자원봉사자 오빠는 거짓말 안 해. 윤 선생님이 누구보다 수리 잘한다고 했어. 자원봉사자 오빠! 잠시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타이어 이쪽을 살짝 들어 올리면 고장난 타이어랑 휠을 분리해서 타이어를 교체할 수 있어요. 그냥 일상에 필요한 노하우랄까요? 어렸을 때 장난감 자동차를 많이 접해본 건 아니지만 자전거나 자동차나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요. 그동안 같이 지내면서 정말 못하는 게 뭔지 생각이 안 날 정도네요, 견우 씨. 교마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윤 선생님의 심리상담 활동도 가끔 도와드리고 있고요. 아이들이랑 야외에서 놀고 그런 거예요. 이제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또 장난감 자동차나 다른 게 망가지면 언제든지 저한테 맡겨주세요. 꼭 그럴게요. 마침 잘 됐네요, 견우 씨.
제 심리 상담에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지금 같이 가줄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럼 다들 일 때문에 바쁜 것 같으니 이 이상 방해하지 않을게요. 아까 자동차를 수리하고 있을 때는 끼어들기가 좀 그래서요. 이 근처에 있으면 자꾸 서진명 씨가 전에 한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상한 건 아니고 일부 추론을 배제할 수 있게 됐어요. 사건 현장 조사 끝나고 제가 얘기했던 김태석의 두 가지 범행 동기 기억나나요? 그렇다면 예전에 제가 말한 또 다른 가능성, 강도질을 숨기기 위한 살인을 저질렀을지도 모르겠군요. 맞아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최예월은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 기사인 서진명한테 휴가를 줘서 일부러 자신과 떨어지도록 만들었어요. 최예월이 의도적으로 접촉한 사람이 정말 김태석이라면 김태석이 단순 강도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은 낮아져요. 그 의혹에 대해서는 혼자 의미 없이 논증을 반복하기보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해 퍼즐처럼 하나씩 차근차근 맞추는 거죠. 네, 따로 움직이죠. 시간이나 효율 문제 말고도 최근에 업무상 학교에 가야 할 일이 있어서요. 변호사 사무소 채용 관련 일이에요. 알잖아요. 졸업 시즌에 로펌들이 학교에 가서 설명회 여는 거. 게다가 이번에 학교 측에서 저를 우수 동문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해서 안 갈 수가 없네요. 아무튼 급한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해줘요. 알겠죠?
이러시는 이유가 뭐죠, 석 교수님? 이런다고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데요?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래 버티겠지. 나한텐 아직 숨겨둔 카드가 있다고. 자네들이 날 여기에 가두기 전에 이미 많은 정보를 알아냈거든. 날 이렇게 잡아와 매일 같이 있게 해준 덕에 오히려 그 일들이 사실인지 확인할 기회가 더 많아졌어. 그래서 뭘 알아내셨나요? 고유진이 자네 스승이 되어 금난 계곡을 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당시 고유진이 금난 계곡 선임연구원 학술 부정 행위를 조사해 명성을 얻었기 때문이라더군.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 정의를 외치던 사람도 피로 물든 도살자였다는 거지. 아, 배영석의 일을 알고 계셨군요. 배영석? 견우, 자네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나? 배영석도 이곳에서 일했었지. 고유진이 자기를 실험 데이터 조작 혐의로 고발하면서 결국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고 자살하게 됐지만, 근데 정말로 조작했는지는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어. 데이터가 조작될 수 있다는 건 혐의도 똑같이 조작될 수 있다는 거 아닌가? 그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은 아이는 지금 사건의 주범한테부터 스승이라 부르고 앉아있다지. 왜 그러시죠, 석 교수님? 별건 아니고 질문 하나만 하지. 분명 피해자이면서 대체 왜 가해자 편에 서는 건가? 복수를 위해 악당 옆에 숨어있을 타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고유진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대체 그 이유가 뭐지? 피해자? 전 처음부터 끝까지 저 자신을 위해서 살았을 뿐이에요. 자신을 위해서라고? 자네는 좀 더 설득력 있는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말이야.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한쪽은 오랜 세월 동안 제 몸에 약물 실험을 해온 아버지고, 한쪽은 저한테 자유를 주고 흥미로운 연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인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그래서 스승님이 아버지를 고발했을 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딱히 해야 할 말도 없었고요. 그 일들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뭘 그리 놀라시는 거죠? 아버지라는 존재가 무너지는 건 자주 있는 일이잖아요. 전 예전에 겪었고, 교수님 주변 사람 중에는 백은호 씨도 지금 겪고 있겠죠. 은후. 네, 백은호 씨요. 석 교수님은 사람 손에 키워진 고양이를 보신 적 있나요? 오랫동안 사람이랑 같이 지내다 보면 어떤 고양이들은 인간을 부모로 여기기도 하죠. 어딜 가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그러다 눈앞에서 사라지면 불안해하며 소리를 지르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찾으려고 애를 쓰겠죠. 지금 사람을 아기 고양이와 동일시하는 건가? 그냥 조금 서투른 비유라고 하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긴 하니까요. 백은우 씨가 찾아다닐 거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실험체 취급을 받아도 굴복하지 않는 거고요. 조금이라도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백은우 씨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존재가 무너지는 것과 다름없게 될 테죠. 그가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날 겁주기라도 하려고? 교수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교수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백은우 씨가 교수님을 찾고 보호하려다가 자신의 선량함과 교수님에 대한 믿음에 역으로 당하는 거겠죠.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사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군. 백은우 씨라면 그럴 거라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교수님은 백은우 씨한테 그만큼 중요한 존재니까요. 석 교수님이 협조하는 척이라도 하셨으면 이렇게 괴롭지 않으셨을 텐데 여기서 도망갈 기회를 잡을 수도 있으셨겠죠. 근데 욕심을 너무 부리셔서 오히려 여기서 벗어날 수 없게 됐네요. 그게 무슨 헛소린가? 애제자의 생사는 신경 쓰지도 말고 자기 목적을 위해 협력하는 척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셨다면 연기라고 해도 바깥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니 사람들은 교수님이 배신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겉모습만 보니까요. 백은우 씨처럼 교수님을 아버지처럼 여기는 사람만 무조건적으로 교수님을 믿어주겠죠. 백은우 씨는 최선을 다해 교수님을 찾아내려 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교수님은 변하지 않았다고 증명하려 할 거고요. 근데 교수님을 못 찾는다면 백은우 씨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어요. 그때가 되면 필사적으로 설득하던 백은우 씨를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렇게 된 이상 빨리 방법을 찾아 탈출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렵게 얻은 이 기회를 이렇게 포기할 교수님이 아니죠. 금난계곡 깊숙이 들어가거나 스승님한테 접근할 기회는 많지 않으니까요. 위기가 기회라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수님을 고발하진 않을 거니까요. 적어도 지금 당장은요. 그냥 충고 한마디 해드리는 거예요. 둘 다 얻고 싶어서 욕심 부리고 계시잖아요. 백은우 씨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으면서도 빈손으로 이곳을 떠나는 건 싫으신 거죠. 내가 은우 때문에 겁먹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나? 은우는 알아서 잘할 거야. 난 항상 믿어왔으니까. 그 아이는 누구보다 먼저 날 찾아낼 거네. 자네가 아무리 추측해봤자 내가 여기 남아있는 이유는 절대 알아낼 수 없어.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이 소리 좀 들어보세요. 석 교수님, 이제 교수님한테 남은 시간은 별로 없어요. 백은우 씨는 혼자서라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패를 사용할 거예요. 돈, 명예,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까지 걸겠죠. 결국에는 자신의 선량함 때문에, 그리고 교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조금씩 통제력을 잃어갈 겁니다. 지금의 교수님처럼요. 친절한 시민 씨, 최근 발생한 기업 데이터 대규모 유출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걸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혁 씨가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예전처럼 도시의 불법 조직들을 감시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저도 그쪽이 신원 미상의 유모 씨로 나타날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제 업무에 대한 방금 질문에 답하자면 멀티태스킹에 뛰어나다고만 해두죠.
그렇게 많은 기업의 기밀 데이터가 온라인에 흩뿌려졌으니 화인도 피해를 입었는지 어쨌는지 궁금해하는 게 당연하죠. 안타깝게도 해커는 나한테서 아무것도 캐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놀러 온 거라고 하죠. 솔직히 데이터 문제보다 누나 상황이 더 신경 쓰이죠? 그게 무슨 뜻이죠? 누나가 속한 조사팀의 진전이 너무 느리잖아요. 충분히 투명하지도 않은 것 같고. 난 수업 들으면서 도와줬으니까 이번에는 강혁 씨가 필요로 한다면 행동을 취할 겁니다. 억지로 시간을 내야 한다 해도 몸은 괜찮고요? 멀쩡해요.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앞을 제대로 안 봐서 부딪혔네요. 아니에요. 보내신 분이 저한테 주실 때부터 찢어져 있었거든요. 아직 멀쩡하니까 바꿀 필요 없다면서요. 백 변호사님이랑 아는 사이이신가요? 퀵이라서 빨리 전달해 드려야 하거든요. 보통 본인이 직접 받으셔야 하는데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으셔서요.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네, 여기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먼저 여기 사인해 주시고.
사업 규모가 커지면 이상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앞에서 다짜고짜 길을 막아서는 기자도 있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쟁 업체들도 많고 심하게는 우리한테서 또꼬무를 얻어먹으려는 불법 세력들까지 나타났습니다. 사기에 갈취에 여러 일이 있었지만 최예월 씨가 매번 해결책을 생각해낸 덕분에 재정적인 손실을 입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사장님께서 워낙 수완이 좋으신 터라 저희가 특별히 걱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장님? 어느 분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다고 하시네요. 길 안내를 부탁하셨어요. 앞으로 가시죠, 변호사 아가씨. 허락 없이 백 변호사님 휴대폰으로 연락드린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류를 가져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답으로 백 변호사님을 만나게 해드리죠. 그동안 몰래 연락을 주고받은 지 꽤 됐지만 전 그래도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거든요. 특히 변호사 아가씨 말입니다. 우리 사무소 사람을 데려온 겁니까? 솔직히 이 사람을 데려온 게 거래에 무슨 쓸모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당연히 쓸모 있습니다. 저희는 김태석의 고용주로서 그쪽과 거래할 의사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대신 그만큼 공평해야 하지만 말입니다.
워낙 변호사님이 열심히 준비하셔서 저희도 초대에 응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카드를 따로 준비한 거고요.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카드? 고작 이런 협상에서 우위를 점해보겠다고 우리 쪽 사람을 속여서 데려온 겁니까? 마음이라도 아프신 겁니까? 마음이 아프다. 예상 밖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군요. 보통 변호사의 협상이라는 건 종이 문서로 움직이는 거라서요. 서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협상의 카드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건 이쪽한테는 꽤 신선한 경험이네요. 근데 협상에 새로 합류한 변호사님은 아직 상황을 제대로 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만. 카드가 되려면 학교의 학생들처럼 질문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지시를 이해하고 따라야 하는 겁니다. 첫째,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고 이쪽으로 걸어오세요. 둘째, 대화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끝나는 대로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요. 그리고 오늘 밤은 서로 못 본 겁니다. 알겠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백 변호사님? 이 사람은 저희가 데려왔으니 저희 카드죠. 지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건 그쪽 같습니다만. 물건은 물건으로, 사람은 사람으로. 거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전 이미 가격을 제시했고요. 우선 우리 사무소 사람부터 돌려받도록 하죠. 지불할 대가는 바로 저 자신입니다. 그쪽한테 확실히 이득인 조건 아닙니까? 제 두뇌, 법조계 인맥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쪽은 그 사람만 저한테 돌려주면 됩니다. 알고 있는 정보를 조금 제공해주면 더 좋겠죠. 예를 들면 그쪽이 데리고 있는 석찬호 교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같은 거 말입니다. 석찬호?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백 변호사님. 다들 알고 있으니 모르는 척 안 해도 됩니다. 당신들은 보안업체로 위장한 작은 조직을 만들어 이따금 협박, 납치 같은 의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미림시 법조계에서 저명한 석 교수님을 납치해 오라는 큰 건을 맡게 됐죠. 제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영상을 일찍이 손에 넣은 것도 있지만 드디어 그동안 국내외에서 수집한 정보와 증거들이 빛을 발하게 됐거든요. 덕분에 그쪽을 찾아낼 수 있었고요. 늙은애, 계속해봐. 계속해보라니까.
어쩐지 겨우 김태석 하나 때문에 백 변호사님이 우릴 찾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고작 영상 하나로 거래 사슬을 파악했다는 겁니까? 의뢰를 받아서 납치를 했다. 저희가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닐 정도로 석찬우가 그렇게 값진 인물은 아닌 것 같던데요. 그쪽 눈에는 그냥 평범한 대학 교수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놓칠 수 없는 인재니까요. 석 교수님은 법조계에서 상당한 명성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노리는 건 아마도 그분의 전문적인 능력이겠죠. 그쪽이 석 교수님을 고문한 것도 결국 석 교수님의 정신을 무너뜨려 의뢰인의 도구로 만들려던 거 아닙니까? 작업이 꽤 순조롭게 진행됐나 보군요. 그럼 이제 남은 건 석 교수님 쇠뇌에 성공했다는 걸 의뢰인에게 증명하는 거겠죠. 그쪽 수준에서는 석 교수님을 이용해 우선 그쪽의 법률 문서를 위조해 보는 게 생각해낸 최고의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석 교수님이 쇠뇌돼서 범죄에 자발적으로 가담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위조된 문서는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죠. 오늘 이렇게 우리 변호사를 속여서 데려온 것처럼 말입니다. 서류를 한번 훑어보고 누가 쓴 건지 알아볼 정도로 백 변호사님이 대단하신 줄은 몰랐군요. 사람이 글을 쓸 땐 저마다의 습관이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표현, 배열 방식, 특정한 문장 순서 등등. 그 사람에 대해 충분히 많이 알고 있으면 분석해내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 변호사가 실수한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지 않습니까? 실수한 거라면 오늘 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웃음거리, 심지어 약점으로 삼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 거래랑 아무런 관련 없잖아요. 무사히 빠져나가고 싶다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해요. 제가 말한 2단계 기억하죠? 제 앞으로 와요.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백 변호사님.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그냥 이게 석찬호 교수님이 작성한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였습니다만 상황이 상상 이상으로 흥미롭게 진행돼서요. 이 서류들은 최근에 급하게 작성하고 발표된 겁니다. 분명 석찬호 교수님의 작성 습관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보잘것없는 수준입니다. 업계 사람이라면 한눈에 문제점을 알 수 있는 저급한 위조 서류고요. 그 말은 영상처럼 고문을 당하고 생명이 위협받는 와중에도 석 교수님은 굴복하지 않으셨다는 거겠죠. 이 점은 제가 예상한 대로입니다. 그럼 이 사실들이 확인됐으니 이제 오늘 밤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누가 석 교수님의 글을 모방해 서류를 작성하겠다는 엉터리 계획을 생각해낸 걸까요? 보나마나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그쪽일 겁니다. 그쪽 의뢰인이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하니까.
직접 석 교수님을 흉내내서 어물쩍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하지만 이런 흉내는 금방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석찬은 교수님한테 헛수고할 바에는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을 찾는 게 낫지 않겠냐는 겁니다. 제가 석 교수님의 명의로 그쪽의 법적 문제를 대신 처리해 주겠습니다. 저희가 잘못 들은 건 아니겠죠, 백 변호사님? 위조하는 걸 도와주시겠다는 겁니까? 석 교수님이 할 수 있는 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들통난다고 해도 제가 나선 걸 알면 의뢰인도 크게 실망하진 않을 겁니다. 제 성의가 의심된다면 먼저 이쪽 변호사를 보시죠. 이 집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화인의 스마트 제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안 경보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고요. 마침 화인에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차단 권한을 얻어 시스템을 비활성화해뒀습니다. 지금 몰래 신고하려고 해도 시스템을 다시 연결하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누가 전화기를 막 누르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교수님은 그 일이 끝나고 농담까지 하시더군요. 우리가 만든 암호가 꽤 효과적이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는 건 어떤가?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위험에 처하거나 연락이 끊기게 된다면 이런 방식으로 구조를 요청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하셨죠. 저라면 분명 본인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하시면서요. 제가 신뢰를 범했네요. 요즘 계속 긴장한 상태로 있어서 자꾸 그때 상황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가까운 사람이 위험에 빠지거나 행방불명된 적이 있거든요. 사고가 난 걸 알게 된 다음에는 어떤 방법을 쓰든 누구보다 빠르게 그 사람을 찾아내고 싶어하는 건 다들 같은 마음이겠죠.
파트너분의 눈치가 꽤 빠르시군요, 백 변호사님. 그럼 변호사 아가씨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근데 변호사 아가씨, 정말로 이쪽에 합류하는 대가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간단해요. 두 번째 석찬우가 되는 거죠. 삼엄한 경호를 받겠지만 감시하에 활동해야 하고 사람들과 멀어져 심지어는 실종자처럼 살아야 할지도 모르죠. 이걸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그럼 거래는 성사된 걸로 합시다. 백 변호사님이랑 세부적인 부분을 상의하고 싶은데 잠시 나가서 쉬고 계시죠. 무슨 내용이길래 앞에서 얘기 못하는 겁니까? 그러게요. 무슨 내용일까요? 백 변호사님은 지금까지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석찬우를 만나는 거, 두 번째는 김태석을 찾는 거. 만약에 말입니다. 이 중 한 가지는 처음부터 저희가 들어드릴 수 없었던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럼 이쪽에서는 그쪽이 과욕으로 말귀를 못 알아듣게 되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좀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다시 협상할 수밖에요. 제가 부르기 전에는 고개 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요, 백 변호사님. 이제야 감을 좀 잡으셨군요. 이게 우리가 바라던 거래죠. 감을 잡았다. 아닌 척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쪽의 모습이야말로 스승을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랑 손을 잡으려 하는 공범 그 자체 아닙니까? 다시 말해, 이건 저희랑 접촉하기로 선택했으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가인 겁니다. 저희 같은 사람이 되는 첫걸음이랄까요? 그래요, 그 표정이 나와야죠. 저희랑 얘기하는 게 지긋지긋하고 증오감이 생길 정도죠?
경찰 대신, 법 대신 직접 우리를 처벌하고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